안녕하세요. 우리마포복지관 건강지킴이 3인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증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생기는 당뇨병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간호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저 보시다시피 저희 셋 모두 나이와 키, 몸무게도 다르고 체형도 생김새도 다르죠? 이처럼 당뇨병은 각 개인의 나이, 유전, 임신, 스트레스, 과음, 흡연,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등 당뇨병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뇨를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 혈당관리, 식사관리, 운동관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로 혈당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당뇨병이 아닌 사람보다 너무 많아져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혈액 속의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서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8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당뇨 전 단계까지 합하면 3분의 1 이상 포함됩니다. 그럼 당뇨 증상으로는 다식, 허기가 많이 져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과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다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갈, 그리고 피곤하고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알아볼게요. 당뇨병을 진단할 때는 아무 때나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복 시 혈당과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공복 시 혈당은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혈당 조절 지표로서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관리의 첫걸음으로 나의 혈당 측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혈당 측정기, 검사용 시험지, 그 다음 체열기와 체열침, 소독용 알코올솜, 그 다음에 자가 관리 수첩이 필요하겠습니다. 체열 손가락 관리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 말리고 체열은 손가락 가장 자리에서 하고 체열 부위 변경하기, 체열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소독하고 체열침은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열 시 주의점은 알코올솜으로 소독한 경우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다음 체열하고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을 깊숙이 찌르기, 가운데 부분은 통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피를 짜내지 말고 검사용 테이프에 손가락을 닿게 하여 가능한 큰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체열 부위를 30초 이상 지혈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혈당 수치를 수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여 삶의 질이 나빠지고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잇몸 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 신장 질환, 말초혈관 질환, 족부병변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용자 어르신들로부터 당뇨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많습니다. 당뇨병인가요? 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많은 것은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지만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셔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병은 유전인가요? 네, 직계 가족들의 당뇨병 발생 위험을 당뇨병이 없는 가족에 비해 3.5배 높습니다. 유전과 관련이 있으며 30 내지 7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직계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병률이 높으므로 당뇨 자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관여합니다. 유전적 성향이 없어도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나요?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음식은 칼로리가 매우 높아 비만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일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다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을 자주 느끼신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시고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효율적인 당뇨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사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식사의 원칙과 식생활에서의 혈당 조절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식사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식사 관리를 하면 정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관리를 통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당뇨병에 쉽게 동반되는 질환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에는 당뇨병을 가볍게 여기다가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관리를 시작하는데요. 이런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관리를 통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당뇨병 관리를 위해 건강하게 식사하는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식은 건강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이상적인 식사로서 보통 사람들도 실천하면 좋은 식사법입니다. 당뇨 환자의 식사 관리는 무조건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식사 관리의 목표는 올바른 식단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등의 대사 이상을 교정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통해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식사 원칙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식사 시간 간격은 4-5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지면 허기가 심해져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간식은 하루 2-3회 나눠 드시고 식간에 우유군이나 과일군으로 가볍게 드시면 좋습니다. 음식은 꼭꼭 씹어서 20분 이상 천천히 먹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에게 알맞은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체격이나 활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 식사량도 다르게 됩니다. 필요량보다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부족하거나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6가지 식품군의 식품들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준비된 식품들을 보시면 곡류인 밥과 빵류가 있겠고요. 어류인 이제 육류와 두부류가 포함이 됩니다. 채소류에는 각종 오이, 파프리카 등의 채소가 되겠고요. 지방군에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오일류와 그다음에 견과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유군에는 요구르트 우유가 되겠고요. 과일군에는 바나나, 사과, 제철 과일인 수박이나 참외 같은 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잡곡, 야채, 해조류는 자주 드시고 지나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빵, 과자, 사탕과 같은 당질 섭취는 제한합니다.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 남자는 하루에 2잔, 여자는 하루에 1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을 갔다 온 후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 마시는 술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약물과 알코올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식생활 속 혈당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속 혈당 관리에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의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100% 당으로 변환되므로 주의해야 할 식품인데, 섭취한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환되어 체내 흡수 속도가 느린 저당지수 식품 위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흰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 형태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채소나 해조류 등 섬유소 함량이 높은 식품은 많이 드시고, 통조림과 같은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곡류와 채소류 조리 시간을 짧게 하는 것도 식품의 당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일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설탕 대용품인 인공감미료는 열량이 없거나 적어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맛을 내는 식재료인데요.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일리톨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가열 시 단맛을 잃고 약간 쓴맛을 내기 때문에 굽는 등의 가열 조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서는 식품 포장지에 있는 영양 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나타낸 것으로 제품이 가진 영양소와 양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을 조절해야 하므로 제품의 탄수화물과 당류 1회 섭취량을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된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네, 꿀 역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게 되므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올리고당은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설탕의 4분의 1 정도로 적게 내고 체내 흡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단맛의 정도가 설탕보다 덜하여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가당 주스는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가당 주스는 설탕이 없다는 것이지 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 자체의 단맛도 있기 때문에 일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없나요? 아쉽게도 당뇨 환자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품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드셔도 되는 식품은 해조류와 채소류입니다. 열량은 적지만 섬유소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식은 건강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 같이 드시면서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나에게 맞는 양만큼 알맞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당뇨 식이 조절을 잘 실천하여 활기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를 위한 운동요법을 알아볼 텐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운동량과 당뇨병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걷기는 당뇨병 유병률을 63에서 69% 낮춘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 프로그램 구성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은데요. 운동 시간으로 준비 운동은 10분 이내, 본 운동 70분 이내, 정리 운동 10분 이내로 하시면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강도의 걷기 정도 하시면 좋고, 본 운동은 중고강도의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운동은 처음 준비 운동과 같이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강도의 걷기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혈당 개선 효과가 높은 본 운동으로 중고강도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혈액이 보물 창고로 하체 전체를 움직임으로써 정맥에 고여있는 피가 펌핑되어 엉덩이, 복부, 심장 부위까지 자연스럽게 이동되고 온몸의 혈류가 개선되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당 감소에 효과적으로 허벅지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면 혈액 속에 당을 흡수하게 되어 섭취한 포도당의 70%가량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 조절에 효율이 가장 좋은 근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허벅지 근육 운동으로 의자를 이용한 2가지 운동 방법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동작으로 무릎 올려 제자리 걷기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허리 높이보다 높게 올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생님들 어렵지 않으시죠? 네, 2번째 동작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벽에 의자를 고정한 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처럼 손을 X자로 어깨 위로 만들어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천천히, 둘, 천천히, 셋, 천천히, 넷, 천천히, 다섯, 천천히, 여섯, 천천히, 일곱, 천천히, 여덟, 천천히, 아홉, 천천히, 열. 지금까지 당뇨 증상, 식이요법, 운동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때 식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씩 허벅지 근력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해주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